성애나 작가 정복.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빛을 거두면 빛 혼모노 장편 소설 두고 온 여름이 있다. 2024년 혼모노로 이효성 문학상 우수작품상과 젊은작가상을, 2025년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로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책 소개합니다. 왜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답길 원하면서도 결국엔 그 안에 진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까? 늘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책은 성애나 작가님의 혼모노입니다. 제목부터 독특한 이 작품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혼모노는 일본어로 진짜 진품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저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작가 본인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낸 데서 출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완벽한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던 삶이 어느 순간 얼마나 피곤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혼모노, 즉 진짜 자신이 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공유하죠. 이 책은 단순히 추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친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며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만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나라는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작가의 이야기는 진정성을 담고 있어요.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가면을 벗는 용기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에 맞추다 보면 가끔은 내 본 모습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가면을 벗고 혼모노, 진짜 나로 존재하는 법을 연습하라고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나 자신과 화해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와 결점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압하는데 작가는 자신을 우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말해요. 혼모노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사회적인 시사점도 안겨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준 속에 갇혀 있죠. 성공이란 무엇인지, 행복하다는 건 어떤 모습인지 등등. 하지만 이 책은 절대적인 정답이 없으며 결국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작가 이 말. 부엉이는 성급히 날아오르지 않는다. 날갯짓을 하기 전 충분히 주변을 살피고 신중히 방향을 정한 뒤 착지한다. 나 역시 예리한 발톱으로 문장을 놨고 너른 시선으로 사회의 아픔을 포착하며 열린 귀로 멀리 떨어진 이들의 이야기까지 경청하고 싶다. 지금보다 묵직한 숨을 내쉴 때까지 가까이서 먼 곳에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2025년 봄 성애나.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차.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 스무드. 혼모노. 구의 집 가럴동 98번지. 우호적 감정. 잉태기. 메탈. 책 내용입니다. 야생의 본능을 상실한 호랑이는 무기력하게 몸을 내어주고 있었다. 미약하게 그르릉거리는 순간도 있었으나 사육사가 고무망치로 앞발을 내리치자 금세 잠잠해졌다. 어쩐지 죄를 저지르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흥분되었다. 그건 언젠가 느껴본 적 있는 감각이었다. 죄의식을 동반한 저릿한 쾌감. 그 기시감의 정체를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독하고 뜨겁고 불온하며 그래서 더더욱 허무한 어떤 모럴. 떨쳐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미 일어난 일은 없던 일이 될 수 없으니까. 수많은 배지에 그 남성의 초상이 담겨 있었다. 군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 허공을 가리키고 있는 남성. 미스터 김에게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묻자 그가 화색을 띤 채 외쳤다. 나의 대통령입니다. 그의 표정은 단연 오늘 하루 중 가장 밝았다. 말보다 마음이 더 앞서는지 흥분된 어조로 존경, 친애 같은 단어를 쏟아내기도 했다.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초상 뒤편에 넘실 때는 타이극 문양이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다. 한국의 링컨 같은 존재인가? 동자님, 입 있으면 사탕이라도 드릴까? 동자들이란 달콤한 것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법. 사탕이라도 물릴 요량으로 찬장을 여는데 등 뒤에서 웅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수할멈이 점지해줬어. 내 놈 앞집에 들어가라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얄궂은 악연의 시작. 혹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신애기 쪽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애기가 조소했다. 신발이 다 했다더니 진짠가 보네. 할멈이 나한테 온 줄도 모르고. 그 애는 살기 어린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이것은 나와 저의 판이다. 누구의 방해도 공작도 허용될 수 없는 무당들의 판이다. 이제는 내 차례다. 수박도 쩍 갈라놓을 만큼 밤새 매섭게 벼려놓은 칼날이 살갗에 닿고 신경을 지난다. 나를 보는 신애기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피가 흐르고 있겠지. 이미 입안에서도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니까. 하지만 중요치 않다. 아픔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 30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놓여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 제가 선생님의 뜻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빛이 인간에게 희망뿐 아니라 두려움과 무력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창이 필요했던 건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으니까요. 여제화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보승은 화색을 띤 채 말을 이었다. 빛이 공간의 형태를 드러내 조사자에게 두려움을 심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 무력감을 안길 거라고. 희망이 인간을 잠식시키는 가장 위험한 고문이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과 섞여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다 딤섬을 입에 넣었다. 입안에서 얇은 피가 터지며 뜨거운 육즙이 흘러나왔다.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들 서로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고 술잔을 채워주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정이 흘러넘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그 안에서 나는 뜨거운 딤섬을 차마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그대로 머금고 있었다. 시부의 말처럼 나 정말 미친 게 아닐까. 미쳐서 손윗사람에게 부려서는 안 될 표독을 부린 게 아닐까. 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게 아닐까. 그의 말처럼 나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내 아이에게 지게 한 건 아닐까. 그런데 내가 미쳤다면, 정말 미쳤다면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한 걸까. 람슈타인, 모터헤드, 주타스 프리스트 잊고 싶었지만 깊숙이 잔존해 있던 여러 겹의 기억. 귓가로 흘러들어와 온몸을 한 바퀴 후고서도 빠져나가지 않던 격렬한 열기.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한 끼를 내달리고 같은 꿈을 꾸던 소년들. 출판사 서평입니다. 몰입의 파티다. 영화로 만들고 싶은 작품들로 가득하다. 배우 박정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그 경계에서 혼모노를 묻다. 혼모노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번에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제목이다. 혼모노란 일본어로 진짜를 뜻하는 단어. 맹무 혼모노의 음차 표기로 한때 인터넷상에서 진상이나 오타쿠를 조롱하는 신조어로 사용되며 널리 알려졌다. 작가가 한 인터뷰를 통해 본 뒤 긍정적인 뜻을 지닌 이 단어가 변질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거짓일지라도 다수가 믿으면 진실이 되어버리는 지금의 시대상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듯 이 소설집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탐구하는 동시에 진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작 혼모노의 화자인 30년차 박수무당 문수는 어느 날 신령으로 모시고 있던 장수할멈이 자신에게서 떠나갔음을 깨닫는다. 때마침 앞집으로 이사온 20살 남짓의 신애기는 할멈이 넌 너무 늙었다 145면더라며 자신에게 왔노라 말하고 이는 자신의 신앙이 진짜라고 믿고 있던 문수에게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다가온다. 문수는 가짜 무당으로나마 살아가려 진짜인 척 분투하지만 모형 작두를 구하는 와중에도 선무당이나 하는 120이면 오늘의 운세란 만큼은 맞지 않으려 하고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 120이며 조소하는 신애기를 염호하면서도 그 집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마음을 쓰는 그는 진짜가 무엇이고 그것은 정말 가짜와 분리된 자리에 따로 존재하는지 해설. 양경원 자꾸만 자문하게 된다. 한편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수할멈을 모셔왔던 중년의 문수와 할멈과 동등 144면에 보이는 젊은 무당 신애기의 대립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흔하게 맞닥뜨리는 신구, 세대 간의 반목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처럼 혼모노는 개인의 욕망과 번민을 들여다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대 갈등이나 전통과 현대의 대립 등 사회적 쟁점에까지 질문을 던지는 도발적인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숨 쉴 틈 없이 파고드는 압도적 서사, 훔치고 싶은 재능으로 빛나는 한국 문학의 미래, 이러한 문제들을 시의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작품 스무드는 세계적인 미술가 제프의 에이전트이자 재미한인 3세인 듀이가 난생 처음 한국을 방문해 겪게 된 하루 동안의 일을 한 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그려낸 작품이다. 한국을 뱀술이나 개고기를 파는 상점이 즐비한 우범지대 69면로 여길 만큼 무지했던 진짜 미국인보다도 더 미국인 가치 69면은 그는 제프의 작품 전시를 위해 찾은 한국에서 길을 헤매다 우연히 성도기와 타이극기를 든파 14면 이들의 행렬 속으로 섞여 들어간다. 그 축제 86면의 현장에서 따스하고 온정이 넘치는 노인들을 마주하며 그는 한국의 유대와 소속감을 느끼게 되지만 조건 없는 온정을 나누던 노인이 광화문 광장을 일컬어 이승만 광장이라 부르는 순간 불안도 결핍도 매끈하게 깎여나파 12면가 구초의 형태를 띤 제프의 미술품처럼 소설을 즐기고 있던 우리는 마음 한편에서부터 서늘함을 느끼게 된다. 소설집의 문을 여는 작품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의 화자 나는 세계적인 영화감독 김곤을 좋아하는 소이진 12면 팬들의 모임 길티클럽의 회원이다. 김곤은 과거에 저지른 어느 사건으로 대중에게 윤리적 질타를 받고 있지만 길티클럽의 회원들은 그 사건을 덮어놓고 쉬쉬하는 것이 진짜 팬의 역할이라 여긴다. 나 역시 진짜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사건을 부정하지만 정작 김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자 자기 안에 무언가 터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훗날 방문한 치앙마이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만지기 체험을 하던 중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이처럼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팬덤, 문화를 통해 길티 플레저라 불리는 이율배반적 욕망을 핍진하게 다뤄내는 한편 우리가 손쉽게 찐진짜로 여기는 것들의 이면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게 한다. 이어지는 다른 작품들 역시 제각기 독창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바탕으로 그토록 자랑무도한 건물을 설계한 이는 누구인가를 일종의 추적, 다큐멘터리처럼 다뤄낸 팩션 구의 집 가럴동 98번지, 임신한 자식의 원정 출산을 앞두고 며느리와 시부가 적나라한 욕망의 다툼을 벌이는 세태소설, 인태기, 지역재생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인물들이 아이디어란 211면, 뜻을 품고 비촌한 이들과 만나 서로의 민낯을 확인하게 되는 우호적 감정과 고등학교 시절, 메탈 밴드를 함께했던 새의 친구가 현실과 마주하는 과정을 애틋하게 풀어낸 메탈까지, 각각의 수록작들은 배우 박정민의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추천사라는 말 맞다나 한편 한편이 현실의 귀퉁이를 잘라온 듯 생생하고 선명해 읽는 이로 하여금 소설 속 세상을 고스란히 추체험하게 한다. 한번 펼쳐들면 멈출 수 없는 압도적인 서사는 두툼한 소설집을 한 번에 읽어나가는 쾌감까지 선사할 것이다. 추천사 보겠습니다. 이기호 소설가. 소설가들은 늘 소재를 찾아 떠도는 존재 같지만 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잦다. 말하자면 소재가 스스로 늦은 밤 작가의 작업실 문을 두드리며 차랑차랑 열쇠꾸러미 흔들리는 듯한 소리를 내는 일이 더 빈번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가의 역량과 응대가 시험대에 오른다. 성애나의 두 번째 소설집 혼모노에 실린 이야기들은 그렇게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성실하고 치열한 기록이다. 묘한 것은 그 기록들이 소재의 서사학적 구조 자체에 천착하기보다는 그 구조를 떠받치는 사람들의 누추한 상처를 투시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건축, 영화, 메탈, 조형 예술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독하고 뜨겁고 불어나며 그래서 더더욱 허무한 사람들만 남는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때문에 더 밝게 빛나는 상처들. 세대 간의 갈등을 손쉽게 무마하지 않으려는 정직한 태도, 인위적 도덕을 가차없이 벗겨내는 담대함, 온기에 속지 않으려는 치열함. 정정하자. 소재가 저절로 작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성애나가 그 소재들을 불러낸 것이다. 그것을 작가의 신명이라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박정민 배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충무로는 성애나라는 걸출한 배우를 잃었다. 그야말로 의문의 일패. 성애나의 작품은 실제로 그 인물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 투성이다. 구체적이면서도 명료하다. 실로 우습고 담백하기까지 하다. 뛰어난 연기력이다. 책을 읽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명의 인물과 한 곳의 장소를 검색해봤다. 완전히 속아버렸다.
질투나는 재능이다. 성애나의 앞에서 나는 그저 존나 흉내만 내는 놈에 불과하다. 가끔 대본을 보다 풀리지 않는 인물이 있다면 그에게 전화를 걸어 해독을 요청해 볼까 싶기도 하다. 천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늘. 이 소설집은 이러한 몰입의 파티다. 영화로 만들고 싶은 작품들로 가득하다. 그만큼 매력적인 인물과 상황과 마음들이다. 한 사람으로 한 세상을 품는 글들이다. 상황 속에 깊숙이 들어가 적확한 마음을 캐치해 나오는 그의 문장들이 선연하다. 책이 나오면 꼭 다음 문장을 적어 주변 감독님들에게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박정민 드림. 글 출처 교보문고 홍모노감 사합니다.